카카오베이증권 윤정식 부장과 큰 그림 그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섹터로 주제를 정해주셨는데요.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엔터 섹터 보겠습니다. 엔터 업체의 성장과 전망이라는 주제인데요. SM이 요즘 정말 핫하죠. 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엔터주들도 요즘 분위기가 양호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성장 동력은 어떤 건지 앞으로는 어떨지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불과 작년 즈음에 이 코로나19 막 번질 때 가장 큰 피해주다. 아티스트들이 뭐 이런 공연장에서 공연 못하면 큰 수익은 사라진다. 걱정했던 게 엊그제인데 SM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엔터 섹터가 코로나 시국에서도 상당히 잘 살아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우선은 작년에 이 우려감들, 엔터 업종들 굉장히 피해주 중에 하나였죠. 여행 업종, 그리고 엔터, 그리고 면세점, 백화점, 뭐 이러면서 피해 업종들 많았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피해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엔터 업종 중에서 특히 가수들이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수들이 이 낼 수 있는 가장 매출액이 높은, 그러니까 인당 소비하는 금액이 가장 큰 거는 콘서트거든요. 콘서트가 매출이 2020년도를 보면 80%가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이 콘서트가 저렇게 줄어들면 엔터 업종들 콘서트 힘들고 활동도 힘들고 그러면은 실적 안 좋겠네. 그러면 안 좋다. 주식 팔자. 이렇게 사실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콘서트를 다른 부분들이 만회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음악이다. 음악 시장 쪽에서 만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음악 시장, 지난해에 글로벌 음악 시장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 스트리밍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좀 결정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음악 시장은 20% 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실물 음악은 실물 음반, 뭐 CD로 대표되는 실물 음반은 위축이 됐어요. 마이너스 4.7%인데요. 이 스트리밍이 성장을 20%나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은 한국이었습니다. 45%가 성장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스트리밍과 그리고 한국은 이 음반도 사실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EU가 코로나19 속에서 급성장한 이 K-팝의 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팬덤 때문인데요. 이 팬덤들이 이 스트리밍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이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음악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엔터 업종들의 이런 실적들을 많이 올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레코딩 음악 시장 매출은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스트리밍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음반 비중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특이하게 팬덤들 덕분에 국내 시장은 이 음반 시장까지도 작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얼마나 많은 음원이 기여를 했었나라고 보면은 SM은 2020년 음반 매출이 52%로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적자들을 이 음반 쪽에서 모두 메꿔주면서 공연 MD 이쪽 매출 아까 말씀드렸죠. 공연 매출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80% 엔터 업종 중에서 감소했는데 SM 70% 감소했고요. MD 매출도 3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0억밖에 안 줄었는데요. 이 이유가 음반원 매출이 76% 고성장하면서 1,000억에 가까운 이런 매출을 보여줬고요. 이 음반원 쪽에서의 별도 영업이익이 252억 원 내면서 이 음반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사실은 코로나가 줄지 않았죠. 코로나 확진자 수는 도리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활동에도 상당히 제약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 업종들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가장 크게 작용했던 그 이유는 이 음반, 특히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한 음반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반을 중심으로 K-팝 글로벌 팬덤이 고성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횟수도 당연히 크게 성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지금 뭐 엔터 업종에 기여한 부분들은 음원 쪽이었다. 음악 산업으로 국내 이 엔터 업종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라는 걱정과 근심을 기회로, 복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산업군 우리 엔터 섹터입니다. 그 시기 동안에 또 BTS라는 걸출한 글로벌 스타도 나왔는데 BTS가 성장하게 된 계기도 이 유튜브나 이 온라인 기반에서 찾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던데 이렇듯 팬들을 컨택트가 아니라 언택트,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그런 플랫폼들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각광받더라고요. 위버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최근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위버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위버스 팬덤을 한마디로 팬덤이 이 팬 플랫폼, 팬도 이제 플랫폼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팬 플랫폼을 통한 팬덤을 통한 이런 수익화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온라인 소비에 가까워졌죠. 그러면서 오프라인 소비보다는 온라인 소비와 굉장히 편하네, 이렇게 사도 좋네, 이렇게 사도 의심 안 해도 되네. 특히 쿠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해졌는데 이 온라인 소비와 소통이 증가하면서 이 케이팝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굉장히 디지털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자체가 그런 모습들이죠. 이 케이팝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팬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과의 직접 접점을 확보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격차를 한층 더 벌렸습니다. 이 팬 플랫폼을 통해서 음반 출시도 굉장히 줄었죠. 콘서트 거의 못했죠. 이런 부분, 이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서 팬덤도 수익원이 될 수 있고 이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음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위버스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샵이죠. 이 위버스 같은 경우는 이 위버스라는 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커뮤니티 안에 또 위버스 샵이 있습니다. 이 샵을 활용해서 10만 원 전후의 ARPPU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마디로 1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전에 한 20년쯤 전 생각을 해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야구 유니폼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요. 그때 프로야구 구단에서 이 어린이들에 대한 팬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적은 가격으로 회원 가입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 회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 뭐 야구 옷도 받을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기념품도 받을 수 있었고, 이 야구장을 갈 수 있는 입장료도 할인받을 수 있었고, 뭐 연간 회원권을 구입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당장은 별 수익원이 되지 않지만 이들이 커가면서 고정적인 관중이 되고 여러 가지 이 관련된 기념품들을 사면서 이 프로야구 각 구단별로의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전략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는 21세기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프로야구가 아닌 이제는 엔터 업종에서 엔터 회사들이 이런 전략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디지털화해서 세련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이 소비자들을 상당히 많이 좀 끌어들이고요. 그런 팬 플랫폼을 통해서 끌어들인 소비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위버스인데요. 이 위버스는 B2C입니다. 이 팬들이 위버스에 들어가게 되면요. 위버스에서 여러 가지 이 아티스트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요. 아티스트들과 이 소통을 하게 됩니다. 소통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소통할 수 있다. 그럼 위버스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위버스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지고 위버스 내에 이 아티스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위버스 팬덤이 상당히 늘어나고 위버스 내에 이 커머스 샵이죠. 위버스 샵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버스 샵을 통해서 이 뭐 콘서트 티켓 예매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 위버스 샵에서 물건들도 구입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버스 샵에서의 그런 이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두 번째로는 디어 유 버블이라고 이 메시지 구독형 이 수익 모델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또 이제는 월 얼마씩 내는 그런 수익 모델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얼마씩 들어오게 되면 이걸 통해서 또 다양한 소통을 하게 되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유니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NC에서 시작을 했는데 멤버십과 메시지, 구독형을 모두 통합을 해서 이런 수익 모델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 가지가 공통점도 있고요. 위버스, 디어 유버블 그리고 이 유니버스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차이점도 있는데 모두 다 이 공통적인 부분들은 이런 팬들을
확보해서 팬덤들을 통한 수익 모델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버스는 뭐 하이브하고 뭐 YG 이쪽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얘기해 주신 디어유 버블하고 유니버스는 어떤 업체에서 좀 하는 건지 엔터 섹터 내에서 아무래도 이쪽에 투자도 좀 많이 할 텐데요. 이런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위버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주셨던 대로 하이브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하이브에서는 이 위버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 이제 YG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죠. 이 버블통에서는 이 SM 쪽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위버스와 버블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니버스가 들어오면서 다른 업체들까지도 들어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니버스는 NC소프트에서 하는 거예요? 게임 섹터 쪽에서도 하고, 그리고 버블은 SM에서 했는데 다른 업체와도 이렇게 협력을 한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표적인 기업들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이 주가 측면에서도 좀 매력 있는 종목 어떤 쪽 보세요? 네, 우선은 엔터 같은 경우는 이 팬 플랫폼이 거대한 이 산업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자인 팬덤 자체를 이 수익화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익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K-팝 아티스트들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팬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 이 가수들이 한국에 콘서트 왔을 때 떼창이라 그러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감동했다, 인상 깊게 봤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내 가수들이 국내에서 콘서트 할 때는 떼창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국내 가수들이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또 떼창하는 모습들, 그만큼 팬층이 굉장히 두텁고 매니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강력한 팬덤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플랫폼, 이 팬덤을 통한 이런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추가 수익원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이 엔터 업종을 밸류를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도 퍼는 20배였습니다. 근데 2020년도 뭐 일시적으로 잠깐 떨어진 적은 있었습니다만 2분기 이후부터 퍼가 30배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이 엔터 업종들이 단순한 콘서트 매출, 음악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런 팬덤들을 통한 다양한 수익권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서는 올라간다. 이런 스토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액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 같은 데도 본다라면 2020년 대비 이 4대 기획사 합산 영업이익이 2018년도 대비입니다. 이게 제가 2018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가 4대 기획사 합산 영업이익 3배나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엔터 업종들 단순한 수익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이 팬덤을 활용한 다양한 그런 수익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팬덤들을 통한 가장 대표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두 업체가 사실은 하이브와 S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BTS를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플랫폼 위버스, 이제는 자리 잡았죠. 가장 대표적인 팬덤들을 통한 이런 이런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버스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버스 플랫폼의 MAU가 최소 4천만 명이고요. 취급액은 최소 1.4조 원입니다. 거의 웬만한 대기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이 NCT 그리고 에스파, 사실 두 걸출한 이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디어유라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SM이 굉장히 핫했던 이유, 엔터가 올라갔던 이유는 이 최대 주주의 지분 인수입니다. 최대 주주가 이제 어느 곳이 되느냐. 근데 후보가 다 대기업이었죠. 그러면은 SM은 좀 더 크게 성장을 해서 글로벌한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너지 더 많이 나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을 가지면서 성장하는 모습들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 두 업체들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받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도 그려주세요. 네, 이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이 청사진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굉장히 큰 악재 산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청사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두 업체 하이브 SM뿐만이 아니라 다른 엔터사들까지도 주목해 보시면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빠른 좋은 그림 가지고 성장하는 업체의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